자, 84년도에는 팀이 처음으로 지구 우승을 차지했고 또 본인도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히게 됩니다. 그러고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데뷔한 지 3년 차가 되는 건가요? 3할 오픈 1, 2의 타율로 타격왕에 오르게 되고 샌디에고는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합니다만은 스파키 앤더스 감독이 이끄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게 패하게 되죠. 여러분 토니긴 선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키도 작은데 살이 좀 많이 찐 아마 그런 모습 상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젊은 시절엔 정말 날렵했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에 5개의 도루를 성공시킨 적도 있고 또 그 시즌에 처음으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하게 되는데요. 무려 외야 어시스트를 19개나 기록을 했다고 해요. 정말 그야말로 공수주를 완벽하게 다 갖춘 장타력 하나만 제외한 포툴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두 번째 타격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타율이 3할 7푼 정말 고타율이었었고 한 시즌 도루가 무려 56개.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토니긴 선수가 빠른 선수였었는지 이 도루 숫자만 보시더라도 짐작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내셔널리그 선수로서는 최초로 3할 7푼 타율 50개 이상의 도루를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홈런은 7개밖에 못 쳤는데요. 너무 방망이가 정확하니까 고의 사구를 무려 26개나 얻어냈다고 해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3년 연속 타격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요. 근데 이제 9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팀메이트들이 토니긴 선수를 막 비난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는 너무 이기적이다. 개인 기록 관리하려고 자기가 좀 어려운 상황 되면 자꾸 보내기 번트로 기록이 될 상황에서 번트를 내면서 남들이 보면 이제 이게 살기 위한 번트지만 여러분 기록상으로는 보내기 번트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기록을 좀 악용을 한다라든가 이기적인 선수를 막 비난하다 보니까 이때 상당히 토니긴 선수가 충격을 크게 받았다 그래요. 또 게다가 그 당시 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해서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오히려 토니긴 선수가 더 좋은 선수, 훗날의 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부터 토니긴 선수가 사실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해요.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살이 찌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리가 오는 신체 부위가 무릎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릎 부상도 생기고 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수 시절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후반기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마지막 사활 타자 테드 윌리엄스예요. 92년도 올스타전에서 테드 윌리엄스 씨를 처음 만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테드 윌리엄스 씨가 너도 장타 칠 수 있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테드 윌리엄스 씨는 그렇게 고타율 통산 3할 4푼 4리를 기록했지만은 홈런도 500개 이상을 친 정말 대선수였었잖아요. 이런 선수인데 너도 홈런 더 칠 수 있어. 그러면서 타율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너 정도라면 가능해. 강하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 얘기를 받아들였고 오히려 토니긴 선수 그래서 젊은 시절보다 나이가 들어가고 테드 윌리엄스를 만난 이후에 홈런 수치가 실제로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가장 아깝게 지금 뭐 보시게 되면은 올해 또 사활 타자 나오냐 뭐 안 나오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현대야구에서 가장 사활 타율에 근접했던 선수는 바로 토니긴이에요. 그게 바로 94년도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94년도가 선수들 파업 때문에 시즌이 일찍 조기 종료를 했었습니다. 토니긴 선수가 그 시즌에 110경기에 출장을 했는데 타율이 3할 9푼 4리였었고 이 시즌이 종료되기 전에 마지막 거의 한 달 동안 타율이 4할을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페이스였다면 토니긴이라면은 테드 윌리엄스 이후에 메이저리그 첫 번째 4할 타자가 됐을 거라고 상당히 아쉬워하는 야구 팬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토니긴 선수의 타율이 최고 타율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 그러니까 이 파업으로 종료되기 마지막 23경기에 토니긴 선수의 페이스가 얼마나 좋았냐면 4할 2푼 3리까지 쳤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토니긴이었던 정말 4할을 쳤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뭐 영원한 추측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아쉬웠던 기억 다시 한번 나고요. 저는 토니긴 선수가 4할 쳤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야구 팬들이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추측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지만요. 자, 그리고 97년도에는 본인의 한 시즌 최다 홈런, 커리어 하이인 17개의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98년도에 다시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해요. 84년도에 이어서 정말 14년 만에 진출합니다만은 이번에는 뉴욕 양키스에게
4연패를 당합니다. 하지만 토니 긴 본인은 월드3에서 5할에 맹타를 휘두르기도 했어요. 이러면서 1999년도에 대망의 3,000안타를 돌파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선수가 이 3,000안타가 돌파한 날이 8월 6일이에요. 근데 이 선수 재밌는 게 2,000안타도 8월 6일 날, 3,000안타도 8월 6일 날 돌파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어머님 생신이었었대요. 또 기가 막히게, 물론 우연치고는 이건 억지로 맞추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을 참 즐겁게 했던 이 이상의 생일 선물은 없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연속 3할 타율을 기록을 했고, 토니 긴 선수가 좀 손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배트도 손잡이 부분이 상당히 얇은 그런 배트를 선호를 했다고 하고요. 본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분석에 빠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꾸준하게 3할을 칠 수 있는 거는 바로 비디오 분석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팀 동료들한테 야, 너희들도 비디오 분석을 꼭 해야 돼. 그래야지 발전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당시로 상당히 큰 돈이죠. 본인의 개인 돈 10만 달러, 지금으로 따져도 1억이 훌쩍 넘는 돈이잖아요. 이 돈을 투자해서 팀에 그 비디오 분석기를 정말 기부를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히 파드레스를 상대하는 미스터 파드레, 그리고 비디오 분석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캡틴 비디오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게 했었고, 은퇴한 이후에는 잠시 방송 해설도 했습니다만 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감독으로서 후진 양성에 정말 노력을 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아마 이치로 선수 저희가 이번 이 컨택트 편에 저희가 소개해드리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미 2편에 걸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치로 선수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거의 최고의 정말 컨택히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토니 긴 선수의 명복을 빌어보겠습니다.